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피해자 오원복 기획된 가짜 성추행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이 허경영이가 12번씩이나 본인 허경영 TV라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기획된 가짜 성추행을 언급했습니다. 기획된 가짜 성추행. 그리고 마치 공갈 집단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이 오원복 선생님을 몰아간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원복 선생님이 3천억 원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허경영에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오원복 선생님이 A씨하고 짜고 A씨가 권총을 들고 조폭을 동원해서 3천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12번을 올렸고, 이것이 20만 3천 명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각종 이런 다음이나 네이버 이쪽으로도 이제 뻗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이게 마치 안수기도다. 안수기도. 네. 그리고 즐기러 갔다. 네. 이렇게 떠드는 자가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네, 이 사건 이 다른 사건이에요. 요게 이제 모텔 사건 관련해서 이 변호사가 전에 허경영도 이게 성추행으로 고소한 그런 적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한 변호사한테 오원복 선생님이 법정에서 네, 엄마가 그렇게 당했다 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라. 이렇게 이제 이 변호사가 답변하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자들이 지금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이 돈과 거짓과 불의를 변호하는 이 변호사들, 이자들도 대대적으로 심판이 있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원복 선생님이 2차, 3차 가해에 공소장을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공소장.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진실의 칼을 빼든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소장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공소장. 네, 개인정보는 싹 다 가렸습니다. 네, 싹 다 가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허경영이, 이 허경영이가 종교법인 대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가 종교가 아니다. 정치다. 이렇게 떠들어댄 자가 또 여기 종교법인 대표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주 너무나, 내가 이거를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추악한 공소 사실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차마 제가 공개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공소장에는 명백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허경영이 이자가 감옥에서 손해배상 500만원, 5천만원, 그리고 통장 3개를 가압류했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죠. 네, 그리고 보석은 계속 항고 재항고 해도 결국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보석에 대해서도 기각이 되고 국민참여재판도 기각이 되는 거죠. 이자가 완전히 영적인 부분은 고사하고 그냥 기본 양심도 깨어나지 않은 그런 자가 아닐까, 양심의 눈이 없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가 지금 사기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중강제추행, 준유사강간으로 지금 죄명이 폐기가 된, 이게 이미 다 방송에 이거는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언론 방송에서 싹 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싹 보도한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내용 이렇게 쭉 보면은
이자가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네, 이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네, 여기도 지금 적용 법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이 공소장을 보게 되면은 이 장애인 복지법이 또 등장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 네, 장애인 복지법이 이 적용 장애인 복지법 이 적용 법조에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네, 그래서 지금 추징 보존이 된 그런 상황이죠. 네, 불법 정치 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네, 그래서 이자의 자산이 지금 이 추징 보전된 그러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 뭐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그러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뭐 년, 월, 일, 네, 년, 월, 일, 장소 정확하게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기재가 돼 있고 시력이 나빠진 피해자. 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세게 밀고 네, 피해자의 무릎에 앉힌 뒤 네,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의자 네, 그러니까 허경영이죠. 허경영 목에 감싸도록 하게 한 뒤 네, 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서 네,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네, 이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네, 그래서 치마, 네, 뭐 치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전개된 그러한 상황들이 공소사실에 아주 명확하게 기술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공소사실들이 사실상 각종 이제 수사기관, 네, 각종 수사기관에 이게 이제 제공이 되게 되면은 왜 허경영이가 네, 이자가 각종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 경찰서 뿐만 아니라 양주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다. 네, 결국에는 이 공소 사실을 보면 끔찍한 거죠. 네, 끔찍한 건데 이러한 공소 사실, 그러니까 오원복이라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이자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경찰들, 이자들은 네, 3천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수사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각하는 아예 그냥 수사도 안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각하 경찰들 이거 싹 다 수사해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경찰서, 양주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싹 다 조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소 사실만으로도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고, 그리고 이 즐기러 갔다라고 떠들어댄 자, 네, 이자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이 자료들을 다 싹 다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허경영, 네, 이 허경영 이자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12번을 기획된 가짜 성추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가 하면은, 네, 지금 이 허경영 측에서, 네, 여기 보니까 뭐 법무법인, 네, 이름까지 지금 뭐 박땡땡, 하땡땡 변호사, 이름까지 다 언급이 돼서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은 뭐 성추행 당한 사실이 전혀 아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안수기도 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도 이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변호사들 이거 이름까지 여기 다
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기사에 이름까지 그냥 다 박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빨리 종결이 되면서 그동안 2차 가해, 3차 가해 했던 자들, 이 자들도 싹 다 심판하고 손해배상까지, 그리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변호사 활동을 이거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여신도 이 성추행 혐의 피소에 안수기도처럼 영적 에너지를 준 거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2차, 3차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신도 성추행 의혹 허경영 그들 돈 뜯어내려고 고소했다. 네, 그런데 이자가 지금 어디에 있죠? 네, 이자가 깜빵에 있죠. 이자도 이제 이거 다 책임져야 돼. 이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이미 뭐 언론 방송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 싹 다 책임져야 된다. 박제가 돼 있는 거죠, 기사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소장을 공개하는 거예요. 미국 법무부도 마두로 부부 공소장을 공개했다. 마약 테러 음모 혐의. 네, 이런 거. 네, 공소장을 공개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개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 연예인도 102일 무단결근 공소장에 적시했다. 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공개가. 네, 공개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지금 보니까 한 유튜버가 택시 성폭행 고백했는데 23만 유튜버인데 증거 있냐? 네, 의심에다가 의심을 받으니까 공소장을 공개했다. 네, 공소장. 네, 그래서 이 공소장을 공개를 한 거죠. 이렇게. 네, 딱 요 정도로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했죠? 네, 이렇게 오죽하면 공소장을 공개하는 이러한 사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 문항 거래 의혹 공소장 보니 EBS 문항 미리 받았다. 네, 이런 공소장, 네, 공소장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공소장도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열람 등사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열람 공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가 재판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문건인데, 네, 이것을 이 공소장을 검찰, 네, 또는 법원, 그러니까 1회 공판 이전에는 검찰에, 그 이후에는 법원에 이제 신청해서 받았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정보공개 포털, 네,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빨리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소장이 많은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3천억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이 사건이 계속 각하파티가 일어나고 있는가, 각하잔치가 일어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이런 경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방송에도 이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난리가 날 거다. 이게 제2의 이제 기자회견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에도 이 오원복 선생님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해서 대한민국 전 언론 방송에 다 이 허경영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끔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2의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겠느냐. 네, 이게 바로 이제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그러면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 공소장을 보니까 저도 아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견뎠을까? 네, 어떻게 견뎠을까? 이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네, 뭐 저도 요즘에 이 건강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 공분을 표출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돈 없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계속 당하는 모습. 저도 3년째 계속 보안 수사를 받고 있고 검사가 3명째 바뀌었어요. 검사가 3명째 바뀌고 거짓말 보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 이 잘못된 거짓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소고발장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계속 불성취는 하지만 그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변호사 없이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무려 뭐 5명, 뭐 4명 막 이런 식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계속 이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현실. 그리고 정치꾼들은 완전히 무죄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 무죄잔치를 벌이고 공소기각 파티를 열고, 그리고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으면은 저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네,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분처럼 계속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 피해자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거기에다가 또 이 말도 안 되는 이 허경영이, 네, 이 허경영이 이자 피해자들, 자, 생각만 하면은 네, 그 고통이 진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아주 그 힘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칼이 이 거짓을 베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